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말이죠, 아주 폭탄성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 대표적으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,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들 수 있겠는데, 김 의원 이야기는 지난번 했으니까 오늘은 추 장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추 장관은요, 그동안에 수많은 완장을 잡았죠. 그래서 완장 가지고 무슨 한이 맺힌 사람은 아닐 텐데, 요즘 유난히 이 완장 유세가 심해졌습니다.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는 것보다는 법무장관 하니까 저절로 이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. 그 다음에 이 법무장관이라도 예사법무장관입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을 제압하라고 해서 특별히 기용한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할 만하죠.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대해서 학살 인사를 단행했고요. 조직도 개편을 했죠. 그랬는데도 윤 총장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더 이제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. 유세를 더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요즘 이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, 또 그 행보를 보면요, 단지 문 대통령한테 잘 보이겠다, 충성하겠다,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이제 차기에 대선 후보로 나설 사람들,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추 장관도 이제 들썩들썩해지는 모양입니다.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. 나도 대통령 나가야지. 이런 욕심이 생긴 것 아닌가? 인상이 그렇습니다.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. 국회의원만 되면 마음은 벌써 대통령 자리에 가 있다고요. 인지상정이죠. 추 장관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를 노린다,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. 그런데 막상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권한을 휘둘러 보니까 또 이제 때가 때인지라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위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추 장관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디딤돌이기도 하고 혹은 걸림돌이기도 합니다. 만약에 윤 총장을 잘 다루어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도록 한다면 이건 그 사람 대단하네,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, 이래서 그 리더십의 평가를 받겠죠.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윤 총장이 전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점수로 깎일 판이죠. 그래서 추 장관의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.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절반을 뚝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.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. 장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. 그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뿐이 아니라 이 추 장관은 본래 이 제 지시하는 거는 그 규정이 없는데, 내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제 지시를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침에 샤워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. 아니,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샤워를 하든 말든,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든, 그 사람의 그 샤워 습관이 어떻든 그거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그 정도로 정말 기고만장하다는 이야기죠. 거기다가 추 장관은요, 의원이 막 된 초선 의원들 보고 장관 밀어낼 생각하지 마라, 이런 식으로 훈계까지 했답니다. 추 장관은 사방에서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27일이죠.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.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지 또 언론 개혁이지 언어의 품격이 아니다,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려면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겁니까? 번지수 이런 식으로?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이죠, 법무장관이 되더니 이제 만만한 게 검찰이고 언론이에요. 이러니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28일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죠.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서 머무르면서 한 번도 말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다. 당혹스럽기까지 해서 말문을 잃어버렸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? 그런데 또 이 말을 참고 그냥 넘길 장관이 아니죠, 추 장관. 그러니까 29일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장장 200자 원고 8장이 걸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, 자신은 검사 출신 아닌 장관이어서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.
자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를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묵살당한다, 작동하지 않는다, 이런 불평도 했습니다. 자신은 국민을 보호하는 문민장관이다, 이 점을 강조했는데 글쎄요, 검사는 그런 무인이고 판사 출신은 문민입니까? 그 다음에 검찰은 국민을 핍박하고 장관은 국민을 보호한다, 이런 구분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? 그 근거, 그 기준이 뭡니까? 추 장관은 또요,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인데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 됐다, 이러면서 또 불만을 토했습니다. 그런데 추 장관 왜 검찰을 외청으로 둔지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합니까? 바로 추 장관 같은 사람이 들어서서 이 검찰의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, 그걸 해칠까봐 그런 거예요. 장관은 어차피 그 정치인 아닙니까? 정치적 중립성을 장관이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. 누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든 그건 그 사람 자유입니다. 그런데 다만 추 장관만은 안 됩니다. 이런 협량한 사람, 협량이 아주 도량이 좁고 좁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임하든지 아니면 두고두고 괴롭히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? 추 장관에게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지시하는 사람, 자기같이. 하나는 지시받는 사람, 윤 총장같이. 그러니까 그 질서가 깨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. 추 장관, 윤석열 총장 계속 두들겨 팼어요. 자꾸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은 급속히 대통령감으로 인식되어 갈 겁니다. 그런데 추 장관은 아니 리더십이 그 모양의 쫌생이 같아서 그 어디다 써먹겠냐, 이런 인상이나 받게 마련이죠. 그러니까 윤 총장 계속 때리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